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상황이 좀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이제 이쯤 되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경계를 하고 방역을 하는 거는 필수이고 중요한 상황이지만 너무 극도로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2월 2일 9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확진 환자가 14,543명, 사망자가 304명, 발생 국가가 27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점차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어제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죠. 이게 필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보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죽는 병이다, 혹은 진짜 스치기만 하면, 아니면 공기 중에 뭔가 그 근처만 있으면 걸리는 병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도 꺼리고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인 부분이에요. 뭐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요. 2009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감염원은 일단 동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 경로는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간 전파를 하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간 전파가 중요한 게, 사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것은 그 경로를 차단해주면 되는데, 동물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을 차단해주면 되는데, 사람 간 전파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간의 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병의 전파를 좀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간 전파는 일단은 비말 전파로 추정되고 있고요. 제일 흔한 것은 가족 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2차 감염하는 것이 지금 가장 흔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수를 보통 재생산 지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감염자를 만드는 이런 지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1.4에서 2.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사스가 3 정도 됐었고요. 메르스가 0.6, 굉장히 감염력 지수는 낮았지만, 이제 그때는 병원 내 감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내 전파는 4였던 경우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지만 사스보다는 좀 낮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질병의 절정기에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잠복기는 아직 좀 불확실한 상태고,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준해서 한 2에서 14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증상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조금 유사할 수도 있어요. 유사할 수도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 대다수고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마른 기침, 호흡 곤란, 그리고 근육통이나 이제 병이 진행되면 폐렴까지도 확인됐었고요. 그래서 폐렴 보고 사례가 보통은 25% 정도에서 중증이나 위중 환자가 나타났었고요. 일반적인 다른 질환도 비슷하지만 고위험군은 고령인 환자군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한테 사실 조금 더 치명적인 이제 병을 나타냈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치명률은 한 4% 정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잠정 집계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크게는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그러니까 병이 의심되는 환자,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확진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를 말하는 거고요. 의사 환자, 이제 의심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특히나 후베이성을 다녀온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환자가 의사 환자고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이거는 폐렴은 이렇게 이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진단된 폐렴이 확인된 자를 이제 유증상자로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 대상. 그래서 신고 대상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 이제 사항과 같고요. 이런 환자들이 본인이 사실 중국을 갔다 왔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뭐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괜히 이제 의심받고 좀 이런 병에 대해서 조금 멀리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몸살 감기가 나고 발열을 났는데 병원 가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갔는데 누가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걸렸는데 그거 얘기 안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병원 내에서는 이것을 좀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는 문진이죠. 문진은 첫 번째는 환자분한테 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나, 아니면 이런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병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시스템 중에 IT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이라는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전용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정보, 기본 주민번호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환자가 그런 감염병 지역을 다녀온 병력이 있는지, 다녀온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병원 내에서도 한 번은 이제 걸러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중국 방문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후베이성에서 온 환자는 의사 환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바로 격리되고 이제 확진 검사가 나가게 되죠. 확진 검사상 양성이면 바로 치료가 들어가고요. 음성이면 격리해서 해제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이제 후베이성 아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발열,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폐렴이 있다, 폐렴이 있을 때는 조사 대상,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격리해서 확진 검사를 나가게 되죠.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고 대상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외에 사람이 그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을 하면, 이제 왜냐면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 전염도 흔하고 너무 많은, 이제 사실 지금 확진자가 1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사실 다녔었기 때문에 내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인유토 호흡기 증상들이 발생했으면 굉장히 걱정이 되죠.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확진 검사를 아직 해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이제 좀 정립이 돼야 될, 아니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일상 접촉자 혹은 이제 다른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눠서 일상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 감시라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발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체크하는 이제 것만 있었는데, 그리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무증상 전염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일상 접촉자도 감염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바뀌게 됐어요. 어제자 신문에서 1월 21일 이후로 후베이성을 거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중국 전역의 여행 자제 단계에서 이제 철수 공고로 상향 조정하게 된 상태죠. 그래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전엔 후베이성이었는데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서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아직은 질병관리본부 1339의 콜센터에 먼저 상담을 하고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일상 접촉자는 능동 감시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자가격리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차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게 구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판단하는 사람, 역학 뭐 하는 연구원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는 한 1, 2m 이내에서 1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판단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일단은 격리를 했을 때 격리를 해제하는 조건이 우선은 확진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격리 해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확진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는 24시간 이내에 이 두 차례,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했을 때 이외에 음성이 나왔을 때는 격리 해제를 해준다. 최근에 판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PCR이라는 이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검사 결과는 좀 빨라질 거다. 현재 굉장히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하고 병원 내에서도 현재 이제 병원 감염이 걱정이잖아요. 왔을 때 나 병원에 아픈 환자들이 오는 거고 발열이나 호흡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걸리지 않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병원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중국 다녀온 기록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은 뭐 질병본부의 의원들에서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제 병원급에서는 이제 환자나 이제 일단은 보호자 면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진을 하게 돼요. 중국 다녀온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IT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접수 단계에서부터 환자가 감염병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지만 그 메르스나 이런 감염병을 이제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향상된 검역 절차 아니면 걸러내는 이런 절차들을 선별하는 선별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극도의 불안감을 이제 가질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 조금 거짓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확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좀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에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정말로 확진자가 10배 이상, 20만 명, 30만 명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지금 감염이나 검역 시스템에서 확진자가 지금 15명 정도인데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늘지 않도록 계속 의료진도 그렇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만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극도의 불안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팩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거짓 정보들이 있었는데